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밌고 유익한 기보 정주행 명국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국 리플레이의 이유민입니다. 오늘의 리플레이 이상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명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했던 그 바둑을 준비했거든요. 네. 양딩신 선수를 맞아서 박정환 선수의 집중력을 볼 수 있었던 한 판을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박정환 구단이라니까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먼저 관전 포인트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명곡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6단의 대국입니다. 전라남도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8강전입니다. 5회째를 맞아 개인전으로 바뀐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우승후보 박정환 구단이 중국의 천재 양딩신 6단을 맞아 집중력을 발휘하며 국수산맥 초대 우승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포인트 하나, 잔잔한 호숫가에 던져진 돌 56수. 초반부터 두 기사의 기풍답게 잔잔한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은 최강수로 전투를 시작하고 앞서갑니다. 포인트 둘, 나도 한 칼 있다. 양딩신의 반격 109수. 참고 또 참으면서 기회를 엿보던 양딩신이 드디어 반격에 나섭니다. 이 전투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포인트 셋, 상대의 뒷맛을 노리는 박정환 구단의 결정타 196수. 우세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은 정확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상대의 뒷맛을 노려서 우세를 확립합니다. 네, 보통 결승전 대국이나 메인 매치들을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8강전 대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그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비가 됐던 바둑이고요. 두 선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풍도 굉장히 좀 흡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각 나라를 대표하는 천재기사였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어린 시절 정말 천재기사였고 양딩신 선수도 중국에서 굉장히 천재기사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이 공통점이 있는 두 천재기사의 맞대결 흥미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기풍의 두 선수가 만나면서 대국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8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6단의 대국으로 명국 리플레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3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치러진 대회이기 때문에요. 덤 6집 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딩신 6단은 당시의 6단이지만 이제 LG배 우승을 하면서 9단으로 승단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양딩신 선수가 이 대국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네. 좀 중국에 아직 꽃피우지 못한 천재였어요. 이제 당시에 단도 6단이고요. 네. 랭킹을 보더라도 10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딩신 선수가 이 대국을 지나서 또 이 대국이 2018년 7월에 열린 대국이거든요. 네. 이 대국을 지나 2019년 2월 달에 LG배 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또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이후에도 또 삼성화재배 결승전에 오르면서 많은 바둑 팬분들에게 이름을 알렸어요. 그렇습니다. LG배와 삼성화재배를 동시에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기도 했는데 네. 결승전에서 같은 중국 선수인 탕웨이싱 선수에게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까지 이르진 못했고요. 네. 자, 초반전은 양딩신 선수가 양화점, 박정환 선수도 양화점으로 포진을 했고 양쪽을 걸쳐둔 뒤에 이렇게 걸치고요. 걸쳐둔 뒤에 어딘가 하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빼서 우화 쪽 굳힘을 선택했고요. 최근에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이렇게 굳혀가는 게 이제는 참 익숙한 시대예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재밌는 것이 굳혀갔는데 백도 두는 수가 이 자리를 걸쳐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하나 흙이 걸쳐두고 손을 뺐을 때는 이런 자리를 붙이고요. 이 손 뺀 자리를 응징하기 위해서 상대를 협공하는 게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흙도 되협공하고 이런 전투가 일어났을 때 흙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자리는 그냥 손을 빼고 훗날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3-3에 들어가면서 정석을 진행하겠고요. 가장 무난한 정석이죠. 네. 백은 실리를 얻고 흙은 두터움을 쌓는 그런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정석은 마지막 수순이 조금 변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정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두어지고 있는 우상 쪽 정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이 정석이죠. 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최근에는 아래쪽으로 받는 수, 이 수가 프로의 기보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수를 접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 바둑TV를 또 즐겨보시는 시청자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좀 공부 좀 하셨다 하면 네. 밑으로 두고요. 네. 좀 바둑을 그냥 두는 것을 좋아하시면 그냥 이어서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프로바둑에서 워낙 지금 양딩신 선수가 둔 아래쪽 응수처럼 많이 두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신다면 네. 이렇게 두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정석이 일단락 됐고 이제는 흙도 어딘가 한 군데를 둘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아래쪽을 두는 것이 조금 더 보통인 이유는요. 지금 위쪽도 같은 형태잖아요. 네. 이 좌상 쪽과 좌하 쪽 하나 걸쳐두고 손 뺀 거는 같은 형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를 붙이고 젖히는 것은 일단 백이 선수로 처리를 하고요. 이제야말로 백이 이 자리를 붙이고 되협공해서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상변 쪽은 흑돌이 먼저 두터움을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이 이런 자리를 붙이고 협공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은데 이 아래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양딩신 선수는 아래쪽을 차지를 한 거고요. 자, 붙여가자. 이 정석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늘은 좀 정석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초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붙이고 젖혀서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이대국이 2018년 7월에 바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년여가 지났잖아요. 네. 1년여가 한참 지났죠. 1년 3개월 이렇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 포석이 유행을 했던 겁니다. 이 정석이요. 지금도 많이 두어지고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정석은 두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단수 치고 위로 있는 수순까지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손을 뺀다면 좀 어디가 급할까요? 네, 지금 상황은 이 자리 하나 밀어두고 네. 손을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손을 빼는 상황도 있습니다. 손을 빼서 둔다면 상대가 두지 않은 이런 자리. 네. 여전히 좀 협공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흑도를 공격하는 의미도 있지만 흑의 모양을 삭감하는 그런 의미로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원래는 귀 쪽으로 느는 것까지가 정석이었잖아요. 이 아래쪽이요? 네. 네, 아래쪽을 뻗고 미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 들여다보고요. 만약 이정석도 아신다면 정말 바둑 공부를 좀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띄고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는 흔히 말하는 알파고 정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교환 자체가 백 입장에서 상대를 좀 굳혀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곳
하변 쪽 흙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교환을 하기보다는 그냥 손을 빼서 둘 가능성도 높아요. 제5회 국수산맥 바둑대회 같은 경우는 지난기까지는 뭐 페어 대회나 네. 좀 단체전 이런 형식의 대회를 많이 치렀었는데 이 제5회 대회부터는 개인전, 그러니까 세계의 각국 기사들이 참가하는 개인전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인 부문에서는 초대 대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국가대항전으로 진행이 됐던 대회가 이제 세계 프로 최강전이 생기고 또 국내 프로 최강전도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프로 최강전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들만 참가를 하는 대회고요. 네. 자, 지금 상변 쪽에서 굉장히 재밌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백이 여기를 다가섰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됐지만 이 수의 의미는요. 흙이 손을 뺐을 때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요. 이제 틀어 막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흙도 이 자리를 한 칸 띄었고요. 그러자 백이 붙이고 여기를 찝어가니까 그냥 이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젖혔습니다. 끊는 약점이 되질 않나요? 네, 여기를 끊고 이런 자리를 한 점 잡는 것은 이건 백의 의도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선수로 백의 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벽을 만든 다음에 이 자리를 붙여서 흙 한 점을 공격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하지만 실전에 흙은 뒤로 물러났고요. 백도 호구 모양,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네. 이 모양을 차지하면서 박정원 선수가 굉장히 좋은 맥점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상변으로 붙이는 수가 좀 절묘했네요. 네, 붙이고 이 선을 젖혀가는 게 굉장히 좋은 행마법이었죠. 자, 흙도 들여다봤고 여기선 이어야 됩니다. 다른 반발은 어렵고요. 네. 이런 형태에서 흙이 호구로 모양을 좀 나의 모양을 좋게 하자고 둘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따라 나가면요. 흙이 얻은 좋은 모양보다는 백이 이쪽을 굳혀간 모양이 좀 더 값어치가 커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는 흙이 좀 하기 싫은 교환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호구 자리가 급소가 아닌가요? 네, 지금 상황은 이 호구가 오히려 악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딩신 선수도 이 자리를 들여다본 거고요. 네. 받아주니까 이제는 뭐 이런 자리 붙이고 젖혀서 이 아래쪽 형태와 비슷하죠. 흑도를 안정시키는 진행을 택할 겁니다. 백도 단수 치면서 나가는 행마는 어떤가요? 이 자리요. 네. 네, 이 자리를 두고 뻗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둘 수도 있지만 이 교환도 백이 좀 하기는 아까운 교환입니다. 지금 서로가 좀 아까운 자리네요. 네, 이 단수 자리가요. 둔다면 백이 그냥 두고 싶은 자리예요. 그렇게요? 네, 그 이유는 이런 자리를 백이 밀어갔을 때 이제 앞서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끊는 수는 안 되잖아요. 네. 붙여서요. 하지만 지금 단수 치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간다면 흙이 손을 뺐을 때 단수를 치고 이거는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단수 교환을 하기보다는 그냥 날일자 두는 게 좋은 행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로가 좀 아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행마에 대해서 좀 신중할 것 같고요. 네, 흙도 붙이는 수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날일자를 둬서 날일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날일자로 둬도 3-3으로 받아주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일자 뒀을 때 물론 3-3으로 받아주기도 하고요. 지금 받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배석 자체가 이제 흙돌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흙이 차지하는 게 집으로도 크고 흙의 안형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어서 백의 요처입니다. 지금은 받았고요. 오랜만에 보는 형태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그러니까 양딩신 선수 생각은 지금 붙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진행이라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밀고 중앙 쪽으로 씌워갔을 때 봉쇄를 당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 지금은 날일자 교환을 하나 한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요.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좀 중앙이 중요하군요. 네, 이 자리를 머리를 내밀면서 멀리 있는 이 백돌도 아직은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동행해보자. 네. 뭐 흔히 얘기하는 곶 많은 동행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흑도 크게 위험한 곶만 아니고 백도 크게 위험한 곶만 아니지만 이 아직은 미생마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박정환 선수도 중앙 쪽을 씌워가면서 이 백돌과 연결고리를 보고 있는데 양딩신 선수 여지 없죠. 여기 나오면서 네, 이 연결고리는 딱 차단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 호구 자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은 아픕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백도 뛰어나왔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막히게 된다면 안에서 뭐 살기도 힘들고 만약 산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분이 좀 나쁜 형태가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바둑격언이 딱 들어맞죠. 네. 중앙 한 칸 팀에 악수가 없습니다. 자, 양딩신 6단도 중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하나 해놓고 시작을 하네요. 네, 이 교환은 일단은 백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환 자체가 득입니다. 네, 이 교환을 하지 않다가 백에게 그냥 이런 자리를 역으로 당한다면 안형도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환 자체가 악수가 아니고요. 득이라고 보고 하는 거죠. 저런 교환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이 좀 타이밍인가요? 네,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변의 흑의 안형은 좀 안정적이어 보여요.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요. 지금 상황은 백도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지만 흑도 이 자리 밀고 나오면서 서로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현재는 굉장히 팽팽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뭐 앞서 천재기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풍 자체도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기풍인가요? 뭐 일단 박정환 선수는 무결점 바둑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특별한 약점이 없는, 그리고 뭐 먼저 싸움을 들어가기보다는 좀 맞받아치는, 그리고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양딩신 선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여느 좀 어린 젊은 중국의 프로기사와는 약간 다른 점이, 양딩신 선수는 이 기풍 자체도 비교적 전투형보다는 일단 수비적으로 두면서 균형을 정말 잘 맞추고요. 네, 상대가 어떤 공격적으로 왔을 때 그걸 맞받아치는 것이 정말 강합니다. 네, 두 선수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양딩신 선수의 특징이 굉장히 장고파예요. 이 선수가 이 중국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굉장히 속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히 초반전은 본인의 이 연구를 믿고 초반 연구를 좀 확신하면서 초반전은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승부처에서 굉장히 시간을 몰아쓰는 게 중국 선수들의 특징인데, 네. 양딩신 선수는 초반부터 이 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선수고요. 이대국은 제한 시간이 3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데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죠. 네. 두 선수 모두 조금 제한 시간에서 초반에 시간을 많이 썼을까요? 네, 초반에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쓰고 결국은 초읽기로 좀 이렇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이 바둑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백이 기분 좋은 진행인 이유가 여기를 붙이고요. 네. 뻗고 여기도 효과가 나타나네요. 지금 앞서 여기 단수 치는 교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 교환이 딱 돼 있으면은 여기 어떤 뒷맛이 없습니다. 백이 먼저 이런 자리 끊더라도 단수 치면은 별다른 맛이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교환이 안 돼 있어요. 교환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흑이 단수 치는 수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네. 이 자리를 백이 끊습니다. 그럼 이어야 하는데 같이 또 끊어가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 단수도 그때 단수를 치고요. 2점이 잡혔습니다. 아, 이제는 좀 말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선수들은 안 하고 싶어 해요. 되도록. 뭔가 뒷맛을 노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실전도 백이 젖혔을 때 흑이 한 수를 응수한 거거든요. 이제 이 뒷맛을 없애는 차원에서 그런 만큼 단수를 치지 않은 교환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겠죠. 단수를 친 것도 약점을 지키는 방법인 건가요? 아, 지금 흑이 단수 친 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앞서는 제가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끊어서 수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은 이 자리 끊을 수가 없죠. 한 점을 따내니까요. 그리고 뭐 그냥 이런 자리를 끊어간다고 해도 단수를 치고 이어가면요. 비슷합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끊는 수가 안 되죠. 지금 양딩신 선수는 그냥 이런 자리에 이어서 받기에는 너무 당한 기분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백의 사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단수 치면서 약간의 이 안영에 대한 부분, 이 네. 백돌에 대한 안영도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단수 친 겁니다. 아, 약점을 지킴과 동시에 또 백의 안영을 위협하는 수이군요. 네. 일단 초반전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부분 서로 좀 신경전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일단 흐름 자체는 뭐 백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시작 자체는 뭐 백도 충분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한 칸을 띄워 가자 끼워서 응수를 합니다. 네, 지금은 이런 거죠.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서 이곳에 보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도 엿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끼우는 수를 보고 있어요. 아, 아직 그쪽 약점이 남아 있나요? 네, 이을 때 끊어가죠. 네. 이거는 백이 좀 곤란합니다. 이제 그래서 양딩신 선수 생각은요. 여기를 교환한 다음에 빨리 이 단수를 쳐달라. 네, 이 교환 자체가 일단은 흑 입장에서는 해주는 게 기분 좋거든요. 네. 그때 받을 때 여기 들여다보는 게 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양딩신 선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끼워간 의도는 뒤로 받아달라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받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뒤로 끊어갑니다. 네. 이 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수인데요. 네, 박정원 선수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네. 저희 예상으로는 뒤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여기를 끊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단수 쳐서 진행이 되면서 좀 난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건 난전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박정원 선수가 그 자리에 끊어간 게 상당히 의외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 전투를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살려 나왔잖아요. 그러면 흑은 이 자리를 밀어요. 그때 받아야 되고요, 백은. 네. 이 형태에서 박정환 선수 생각은요. 여기를 한 점 단수를 치고 빵 따내는 게 지금 상황은 이 아래쪽을 추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래쪽은 흑이 응수를 한다면 잡힐 돌은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뭐 호구를 친다거나 하면 아래쪽은 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과정에서 백이 조금 득을 받고요. 무엇보다도 박정원 선수는 흑의 이 빵 따낸 모양이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오히려 곤마로 몰아갈 수 있다. 그렇게 큰 빵 따냄은 아니군요. 네. 재차 이 자리 찝어간다면 흑의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그렇다고 흑이 이 자리를 잇기에는 백이 굉장히 기분 좋게 실리를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박정환 선수 생각이 일단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상변에 끼워가는 약점은 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지금은요. 네. 지금 여길 나왔잖아요. 네. 여길 나왔는데 이렇게 받고 만약에 흙이 단수를 여기를 치고요. 네. 받을 때 끼어간다면 지금도 맛은 있어요. 이렇게 이어간다면요. 네. 하지만 여기를 그냥 끊고 받을 때 이런 자리 하나 이어둘까요? 이으면 여기 끊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흙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 자리를 백이 잡습니다. 아. 그러면 이 상변 쪽은 흙이 다 잡았지만 중앙의 형태가 백이 너무 좋아져요. 네, 이런 바꿔치기가 나오면 이거는 백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네.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양딘신 선수도 섣불리 그 자리 못 둘 것 같아요. 자, 좌상귀 쪽으로 백은 지켜두고요. 여기서 단수를 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양딩신 선수는 아무래도 이거 끼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지금은 여기 뻗어서 버티겠다는 뜻 같아요. 이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백에게 이 자리를 당했을 때 백은 두터움이 생겼고요. 네. 또 아래쪽 흙은 좀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흙 4점이 굉장히 좀 외로운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2단수를 쳐서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뻗어서 이 103점도 자충이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 자리 끼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백이 이 자리를 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어서 둘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 자리를 잇고 끊으면 여기에 뒷맛도 굉장히 나쁩니다. 네. 나가서 수를 내는 방법도 있나요? 네, 이렇게도 맛이 나쁘네요. 끊을 그러네요. 수가 없죠. 단수를 치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 자리를 백이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3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얻은 것보다는 이곳에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이건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자, 여기서 흙도 3점을 살리고요. 살려갔는데요. 네. 박정원 선수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초반은 좀 잔잔한 진행이 이어졌었는데 이 자리까지 뛰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 끊는 게 양딩신 선수가 안 된다는 거네요. 끊어도 한 칸 띄어서 받으면 축이 안 되잖아요. 절묘하게 또 축이 안 되나요? 네, 이곳에 백돌이 있어서요. 안 되네요. 네, 그렇다면 양딩신 선수가 날일자 행마를 했지만 이곳 밀었고요. 받을 때 이렇게 추궁을 한다면 이 흑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좀 3점을 살리고 나왔을 때는 눌러가는 게 눈에 보여서 무리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무리인 건가요? 네, 일단은 양딩신 선수도 버텼지만 일단 박정원 선수의 그 이후의 진행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급소를 맞은 양딩신 선수 과연 이후의 타계를 어떻게 해나갈까요? 해설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부분 해설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판에서의 마지막 수수는 흙이 끼워간 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여기를 치는 걸로 예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으면 그때 이제 이 자리 하나 단수를 쳐야 됐고요. 네. 이런 진행도 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진행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참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정원 선수가 굉장히 강수를 던졌죠. 네. 여기서 일로 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수인데요. 네. 이제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러자 밀었어요.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 생각은 이 흑돌이 양쪽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두어지고 보니까 이게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생각은 잘 안 떠오르는 네. 그런 자리였거든요. 밀었고요. 약점을 지켰는데요.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자리를 단수치고
한 점 따내는 것은 이곳의 흑도를 공격한 뒤에 결국은 이 자리를 당해서요. 집으로도 백이 얻어가고 이 중앙 쪽이 빵 따낸 형태가 두터움이 아니라 오히려 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댕신 선수도 이렇게 빵 따냄은 하지 않았고요. 이 모양에서 단수를 치고 네, 뻗어갔는데 이 형태에서 여기 뛰어간 게 굉장히 강수이자 좀 상대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네. 여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나와서 끊는 게 이제 흙의 일감이잖아요. 네. 이 형태에서 백이 한 칸을 띱니다.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단수를 쳐서 잡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나가서 지금은 축이 백이 유리한 상황이죠. 네. 정말 이곳에- 절묘하게 안 되네요. 네, 이곳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여기서 이 자리를 뻗는 거예요. 네, 이 자리를 뻗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돌을 잡는 것과 장문 씌워서 잡는 것을 맛보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형태에서 실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정원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이 수읽기 머릿속에 들어있던 수읽기는요. 밀어가면 지금 바로 막아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빈삼각을 하더라도 이 5점은 살리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축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곳에 백돌이 오면서 단수를 치고 축으로 몰아가는 것은 딱 흙의 공배가 차서 이거는 흙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선수 모두, 양 선수 모두 이 수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끊지를 못했죠. 흙의 일감이었는데. 네. 자, 그래서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네, 날일자로 달려갔는데 이 형태에서 여기를 하나 밀고요. 네. 이 자리 딱 가니까 흙이 너무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여기가 받는 응수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서 중앙 쪽에 뭔가 뒷맛을 단점을 남긴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제 중앙 쪽 백의 약점을 지키고요. 흑돌도 계속해서 공격을 해갑니다. 그렇다면 이 흑돌이 거의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호구 치는 것은 중앙 쪽 있는 게 선수로 들어요. 네, 이렇게 선수로 듣고 이런 자리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이 흑돌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댕신 선수도 참 대단하죠. 이 형태에서 여기를 뭔가 타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밀어갔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 자리를 둘 때 뭐 백이 이런 자리 씌워가면 네. 좀 다 잡힌 게 아닐까 싶지만 양댕신 선수는 밭전자를 갈라가서 상대가 돌파를 하더라도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곳 흙 6점은 내주더라도 네, 막아갈 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간다면 나도 이곳에 백도를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또 다른 봉쇄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자리를 둘 때 여기를 붙여갑니다. 네. 그렇다면 중앙 쪽을 생각하면서 뻗는다면 여기 막아서 자체적으로도 좀 삶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막아서 강하게 공격을 한다면 이건 호구를 쳐요. 네. 부분적으로는 네, 늘어간다면 밀고 젖힐 때 이 자리를 젖히게 되면 끊을 수가 없죠. 백도 이 자리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젖혀서 막는 게 또 하나의 공격법인데 단수를 치고요. 단수 치고 나올 때 지금 상황은 이 자리를 돌파하게 돼서 이곳에 백돌이 오히려 좀 위험에 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곳을 지금 양댕신 선수도 밀어가면서 버텨왔고요. 지금 장면은 박정원 선수가 어떤 식으로 이 흑도를 공격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네. 이후에 백의 공격 수순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후의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5회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8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6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대국을 살펴보면요. 양딩신 6단이
좌변에서의 흙 대마를 타개하기가 어려웠는지 하변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마땅한 응수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손을 빼버렸고요. 네. 박정원 선수의 응수가 궁금한 상황에서 응수를 바로 해줬네요, 여기를. 그냥 씌워갔으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봤지만 역시 이렇게 이 밭전자 째고 나오는 것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젖혀서 뭔가 크게 공격하자고 했고요. 하지만 이 교환은 애초에 이 자리를 백이 밀고 뻗어서 좀 더 백이 두터운 모양이 형성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형태 자체는 글쎄요. 양딩신 선수가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잘 버텨낸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곳에 약점이 생겼거든요. 조금 흠집을 냈을까요? 네, 이곳에 약점이 생겼다는 것은 타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흙 4점이 끊기는 약점까지도 감안하고 이제 타개를 해 나가는데요. 지금 상변에 호구 친 자리는 받아두라는 의미겠죠. 네, 지금은 이제 백이 이 자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거예요. 이 자리를 계속 단수를 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을 어떻게든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겠다는 뜻입니다. 여길 두면은 백이 호구를 안 쳐도 뭐 중앙 쪽을 그냥 받아도 돼요. 하지만 이 교환 자체가 너무 아프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호구를 친 거고요. 양딩신 선수가 호구 쳤죠. 이제는 단수를 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단수를 안 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치겠다. 네. 이것이 박정원 선수의 생각이었고요. 정말 잘 아끼네요. 뭐 결국엔 단수를 치면서 교환을 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 진행됐으니까 이제는 흑도 살려 나와야죠. 백에게 이 자리 당하면 다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흑이 선수로 백 대마를 좀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교환을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나오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네, 역시 나왔고요. 근데 이 돌에 대한 공격이 사실 백도 강하게 두기에는 뭔가 약점이 많아요. 뭐 이런 자리 끊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여기를 하나 끼워 볼까요? 이렇게 하고 있게 된다면 약점이 중앙 쪽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만 여기 끊는 게 또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도 뭔가 강한 공격보다는 지금은 냉정하게 좀 흑도를 살려주고 계속해서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입니다. 네. 최대한 이 흙 곤마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네. 자, 역시 효과가 있어요. 이 자리 밀어간 게 양딩신 선수가 굉장히 좋은 버팀인 것이 이제 두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여기 끊는 약점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결국은 백이 어딘가 하나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흑이 이런 식으로 뛰어 나오고요. 뛰어 나왔다고 가정하면 끊는 자리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네. 지금도 신경이 쓰여서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양딩신 선수는 일단 실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이 한 점을 그냥 끊어버리네요. 여기 끊는 수가 있었거든요. 네. 양딩신 선수는 그냥 여기 끊는 수를 둬서 상대가 이 자리, 이제는 끊기면 안 되니까 보강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교환 자체로 실리로 많이 이득이다. 네. 이 한 점까지 내가 잡고 그 다음에 타겟을 이어가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굉장히 좀 맥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켜가는 방법도 붙여서 지켜가고요. 지금 끊는 건 안 되나요? 지금 이 자리요. 네. 이 자리를 끊어간다면 이제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능해요. 여기를 끊어가는 게. 하지만 이 세 점을 지금은 버립니다. 백이요? 네, 백이 세 점을 버리고 이렇게 따내서 여기를 다 백이 수중에 넣는 거죠. 박정환 구단의 의도였군요. 그렇죠. 지금 양딩신 선수가 이 자리를 끊어갔다면
그거는 박정원 선수가 세 점을 버림돌로 활용을 해서 이곳 좌변 쪽 흙 대마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양딩신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한 점을 딱 사성으로 이용을 해가지고요.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또 기분 좋게 두 점 머리도 두들기고요. 네. 자, 좀 복잡한 수순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수 한 수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거기까지 살리는 게 가능하다. 양딩신 선수가 자, 지금 판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이 처음에 백이 이 자리 급소로 갔을 때요. 네. 양딩신 선수가 이 4점을 곧바로 살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이곳에서 뭔가 조금씩 행마를 취하면서 결국엔 이곳에 4점까지 살려냈습니다. 좀 작은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 4점은요. 집으로도 10집 이상 되는 값어치가 있고 지금 흙이 둔 이 호구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선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돌 자체가 아직 확실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상대의 돌과 나의 돌이 동행하면서 지금 타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같이 곤말하고 우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나의 돌만 좀 쫓기게 되면 그거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집으로 버티면서 상대의 돌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행마를 하니까 일단 집으로는 뭐 백이 크게 얻은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흙은 또 집으로 얻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이 아래쪽 한 점을 흙이 끊어 잡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박정원 선수가 강수를 두었잖아요. 네. 강수를 두면서 이곳이 좀 위기에 처했었는데 양딩신 선수가 타개를 잘 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뭔가 실리를 크게 얻었다기보다는 이 위험했던 돌을 피해를 입지 않고 타개를 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죠. 네. 자, 지금은 하지만 흐름 자체는 여전히 박정원 선수가 좋아요. 여기 한 칸 띄고요. 이런 식으로 띄어서 흑돌을 공격한다면 기존에 있는 실리, 자 우상 쪽 10집, 좌상 쪽 10집, 20집에 여기도 한 5집 됩니다. 그럼 25집이거든요. 흑집은 이곳 두 곳, 이 상변 쪽 두 곳을 합치면 15집, 네. 이 아래쪽이 25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10집이에요. 그럼 합치면 25집이죠. 그러면 아래쪽이 한 10집 정도가 되는데 그럼 반면 10집에 덤이 있고요. 백은 이곳에 발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앙 발전성이 이런 자리 하나 두게 된다면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 자리예요. 네. 지금 상황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딩신 선수가 큰 타격은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박정원 선수 거기를 따냈어요. 이수는 이어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딩신 선수가 여기를 이어주진 않을 겁니다. 너무 굴복인가요? 굴복이죠. 지금은 단수를 쳐서 이 패는 내가 버티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단수 칠 거예요. 근데 패감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백도 패를 들어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여기 패를 들어왔다가 만약 이런 자리 2번 뒀다고 가정을 해도요.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여기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백의 사활도 걸려 있어요. 아직 백도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단 흙은 버틸 거고요. 지금 상황 자체도 바둑이 좋은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런 자리는 이제 뒤로 굴복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그래도 이런 패는 흙 입장에서 계속 부담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흙도 물론 부담은 되죠. 하지만 예상대로 역시 버텨갔고요. 네.
자, 백도 하변 쪽에 하나 붙여두는 교환을 진행했고요. 네. 뒤로 받아뒀습니다. 그 자리.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는 패를 졌을 때 여기를 패를 들어가서 이 패를 졌을 때 부담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쪽으로 단수 치면 자, 흙이 따내고요. 한 번 더 둬서 패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백돌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배인 이 자리에 와 있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돌에 대한 안형을 봤을 때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단수를 친 건데요. 네. 자, 중앙 쪽의 약점을 건드려 보는데요. 네. 끊기는 건가요? 지금 이수가 지금 양딩신 선수가 두어간 이 자리가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이제 그 이유가요. 여기 백이 단수를 쳤잖아요. 네. 그럼 박정원 선수도 이제 패 형태이기 때문에 막연히 이 자리는 당연히 따낼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양딩신 선수는 이 자리를 백이 따내더라도 내가 이으면 뭐 이 한 점은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여기 패를 들어오는 것은 지금 백의 이 자리가 한 수가 좀 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을 빼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좀 수비하는 흐름이었는데 첫 번째 반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앙 공방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근데 이 자리를 딱 끊기니까 백이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아요. 흙 모양은 굉장히 좋죠. 막상 이렇다 할 행마가 보이질 않아요. 네. 이 자리 한 칸 띄었죠. 지금 상황은요. 여기 단수 치면 이제 맞고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백이 여기를 흙이 여기를 이어갈 때 장문을 씌우면 세 점이 잡힙니다. 네. 네, 하지만 흙은 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맞고 따낼 때 세력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여기가 앞서 백의 발전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공간이었는데 네. 지금은 완벽한 흙의 발전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변신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박정원 선수도 이 자리를 한 칸 띄었는데요. 네. 자, 이거는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버팁니다. 버텨왔죠. 여전히 이런 자리 단수를 치면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길 두고 아까보다 더 손해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럼 좌변에 두었던 백이 단수 친 네. 수로는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어야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한 점 패를 따내서 흙에게 응수를 강요했잖아요. 그게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행마를 했어야 되는데 이곳을 단수 치는 동안 흙의 역습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돼서는 백의 양쪽이 양분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흙도 굉장히 사나운 모양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방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백이 이 한 점을 잡는 수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흙 한 점을 잡는 수는 사라졌고요. 백은 양쪽이 차단된 상황에서 양쪽을 다 타게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 모양이 사납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견디니까 이제는 빵 따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는 흙이 너무 잘 됐죠? 네. 아직 중앙의 백도 못 살아 있고요. 그렇죠. 이 전체 백돌이 못 살아 있고요.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2패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패를 들어갔다가 패를 내주게 된다면 그건 백도 손실이 정말 크거든요. 이제는 백 대마도 걸려 있네요. 네. 여기까지 수순 궁금하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해설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부분 해설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설판에서 마지막 수수는 이제 흙이 한 칸 띄워준 수인데요. 네, 뭐 이 형태에서 일단 전체적인 바둑을 살펴본다면 양딩신 선수가 그래도 타개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은 이 자리를 붙이고요. 이렇게 띄어서 두었다면 여전히 좀 박정환 선수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흙이 먼저 둘 수 있는 수가 뭐이 정도거든요. 그럼 젖히고 물론 패도 있습니다만 패와 관계없이 여기는 뭐 호구만 치더라도 그냥 완생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대만은 별로 신경 쓸 대마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 실전에서는요. 실전에서는 이제 이 자리가 일단 굴복을 시키고 싶은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싶은 자리인데 당연히 양딩신 선수 응수를 이렇게 강하게 했고요. 그러자 하나 붙여두고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까지 단수를 쳤어요. 네. 이것 역시도 한 점을 따내준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뭔가 흐름을 계속 좋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여기서 이것을 따낸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둔 게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백이 꼬인 것이요. 이미 이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여길 두고요. 흙이 만약에 먼저 이런 자리까지 하고 여길 뻗어서 잡자고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패가 있기 때문에 흙도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박정환 선수는 애초부터 여기를 그냥 따내지 않고 가만히 교환을 해두지 않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상대가 물러설 수밖에 없을 때 이 교환을 하는 게 좋았는데 자, 이 교환을 좀 이르게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반격을 당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단수를 치는 것까지 되었는데 이 반격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지금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마늘모로 나가니까 이 형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이 자리를 응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둔 수를 지금 보여주신 수를 둔다면 이 형태에서는 여기 찌르고요. 네. 이곳도 찌르고 이런 식으로 끊고요. 밀고 나오게 된다면 백의 수가 4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4수밖에 안 되니까 단수 치고 그냥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면은 이 수는 4수로 막을 수가 없죠. 백 입장에서.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참 두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 이 빈삼각 형태잖아요. 네. 이 형태를 두게 되면서 흐름이 바뀝니다. 여기로 오니까요. 지금 부분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뭐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수 친다면 이렇게 교환되고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흙이 이렇게 둬서 모양이 너무 좋아지죠. 백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이 진행은 택할 수가 없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장문으로 흙도 곤란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 버틴 거예요. 지금 박정환 선수도 버틴 거고요. 여기를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포인트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흙이 두느냐 네. 반대로 백이 두느냐가 이 형태를 정말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를 흙이 차지하게 되니까 지금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고 젖히고요. 있고 여기를 젖혀갔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분이 됐어요. 네. 이런 자리 잊고 싸우는 것은 이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이 양쪽 대마가 이곳에 두는 것과 여기 밀어서 이 전체 차단하는 게 맛보기가 되거든요. 네. 이제 백도 그래서 이 자리를 잊지 못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밀어서 이도를 돌봅니다. 그러자 흙이 한 점을 빵 따냈고요. 네. 빵 따내게 되니까 이 교환까지는 백이 선수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교환이 됐는데 자, 여기를 받지 않으면 이어서 다 잡히게 됩니다. 흙돌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두더라도 뭐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만 둬도 이 전체의 사활은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붙여서 응수를 했고 이 형태를 본다면 일단 백돌은 이 전체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백이 연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공배에 가까운 자리인데 흙은 그 과정에서 이 빵 따냄을 통해서 나의 집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이 우변 쪽 집을. 그래서 지금은 누가 우세한지 알 수 없는
보니까 양딩신 선수가 형세를 만회한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백의 타개가 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숫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5회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8강전입니다. 자, 이제 흑에게로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확실히 불리했던 상황에서 양딩신 선수의 반격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지금은 흑이 흐름을 가져왔어요. 네. 일단 딱 바둑 형세를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제부터 5대5의 승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백이 우세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장면에서 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백의 타개가 중점이 됐어요. 네, 오히려 백이 지금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타개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돌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수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흙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네. 여기 한 10집 정도는 생겼거든요. 박정원 선수도 이 패를 언제 들어갈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알기 쉬운 타개로는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따내고 있는 교환을 해두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니까 참 이게 백이 실수였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백이 이 자리 단수 친 수가 108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흑이 따낸 수는 133수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 20수 이상을 다른데 흑이 득을 다 봐놓고서 이제 딱 여기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흐름 자체가 확실히 박정원 선수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패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네요. 자, 패감을 썼고요. 네. 어떻게든 이겨가겠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 패가 또 막상 중요해요. 여기서 흑이 패를 그냥 뒤로 물러나는 수는 이수거든요. 네. 근데 이수를 두기에는 너무 두기 싫은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는. 그러니까 흑이 이 자리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패를 계속해서 따내면서 버틸 거예요, 흑도. 그러니까 이 패 자체가 뭐 얼핏 보기에는 뭐 흑이 다 잡히는 패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백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패도 아니지만 지금 장면에선 굉장히 중요한 패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자분들이 좀 이 선수들의 패감을 쓰는 방법을 잘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패가 나오면 보통 가장 많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네. 지금 패감을 쓰는 과정은 손해를 안 보는 과정들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패감 쓰는 부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흑도 그렇고요. 흑이 이 자리 찔렀고 이제 패감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네. 오히려 끝내기를 좀 하는 느낌이죠. 지금 백도 여기를 치받고 젖혀서 패감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도 기분 좋은 자리를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내기도 하면서 패감을 사용하고요. 네, 이제 프로 선수들의 바둑을 보면 자, 악수 패감 절대 안 쓰죠. 이런 패감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패감을 자,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끊고요. 단수를 치고 먹여치면 패감이 실전보다 이제 실전은 하나가 나왔어요. 네.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패감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끊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오죠. 네. 뭐 좀 더 보면은 여기서 하나 미는 것까지 패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밀고 먹여치는 것까지 된다고 가정하면 패감이 4개까지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런 패감은 정말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대마가 다 걸려있는 패라거나 정말 이 패가 승부가 직결되는 패다, 그렇다면 이런 악수 패감을 쓰겠지만 지금과 같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쪽을 끊는 팩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수 팩감은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팩감을 선택했고요. 네. 팩감 쓰는 과정도 참 배워둘 점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팩감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제 패를 할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는 악수 팩감을 최대한 안 쓰는 걸 생각하겠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팩감을 쓰면요.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중급자 분들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의 바둑을 봤을 때 바둑에서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패가 등장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양쪽 모두 그러니까 손해 패감을 쓰면서 좀 패에서 실수가 많은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좀 패감을 쓰는 교과서적인 부분을 박정환 선수와 양딩신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도 상변에서 막아가면서 팩감을 사용하고요. 네, 팩감 쓰는 것들이 다 그냥 기분 좋은 팩감만 쓰고 있잖아요. 네. 아, 여기도 지금 이 수는요, 이런 것 같아요. 백이 받으면, 안 받았습니다. 백이 받으면 여길 따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자리를 두겠다는 뜻 같아요. 이것도 백이 받았을 때 흙이 따내면요, 이 팩감 자체가 악수 팩감이기 때문에 백이 한 점을 잡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 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박정환 선수가 팩감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거의 없거든요. 네. 팩감 공작인 것 같아요. 이 수는 2패를 들어가겠다는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2패가 따냈을 때 들여다보는 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찌르는 팩감이 가능하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 이곳에서 흑에게 좋은 모양을 내주기는 했지만 패를 들어가서 좀 이바둑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전체 흑 대마를 노릴 수 있는 팩감이 생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를 흑이 있게 되면 차단을 해서요. 전체 흑 대마가 위험해집니다. 수상전은 안 될까요? 수상전이 자, 여기서 여기를 치받아야겠네요. 수상전이 이거는 일단은 백돌이 차단이 잘 안 돼요. 여기 돌파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백돌이 수상전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어서요. 네. 지금은 흑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역시 팩감 쓰는 걸 보시면 여기서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따낼 수가 있고 실전처럼 이 자리를 두고 따낼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 여기를 패를 졌을 때를 본 겁니다. 이렇게 두 점 따내서 네. 패를 만약에 졌을 때요. 흑이 이렇게 팩감을 썼다면 여기도 잡히는 돌이 되겠죠. 네. 두 집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깥으로 찝어가면서 안에서 또 집을 메꾸게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무심코 둘 다 두 곳 모두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고 둘 수가 있는 장면인데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또 중앙에는 백이 팩감을 쓸 곳이 널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찝는 팩감이 있고요. 이을 때 여기 두는 것까지 팩감이 이제 절대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자 판을 둘러보면 흑의 팩감은 지금 마땅히 없죠? 그래도 두 수를 두어서 이득을 본다면 조금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흑도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지금 두 번을 둬서 네. 그냥 큰 자리 두 번을 둬서 이 패는 내가 내주더라도 전체적인 형세를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자리가 좀 팩감을 볼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여길 두게 되면 끊어서 받아요. 네, 그럼 이 형태가 딱 되면요. 네. 지금 백은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흑 대마가 백이 한 수 두면 잡힙니다. 또 받아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팩감은 사용하지 못했고요.
아래쪽 2번 두면서 집을 크게 짓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패는 백이 이겨가면서 백 대마도 안정을 취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형세 자체가 어떤지 한번 집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 모양 전체 백집이요. 좌변 쪽 전체 백집이 한 쉬운 집 정도 나고 있어요. 네. 쉬운 집인데 여기 3번을 놓고 따내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47집 보겠습니다. 네. 47, 쉬운 7, 이곳에 한 3집 보면은 60집 정도. 네. 100집은 60집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아래쪽 흙의 굉장히 큰 형태에서 좌쪽을 합친 흙의 형태에서 60집이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남은 흙집 볼까요? 5, 6, 8, 10집. 여기 60집이 나면 지금 반면 10집 승부가 돼요. 60집이 나고 100이 끝내기를 하면 굉장히 미세한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볼까요? 여기를 100이 잇고 넘어가고 그냥 알기 쉽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전체 흙집이 만약에 뭐 특별한 뒷맛이 없고 전체가 다 집이 됐을 때 몇 집이 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한 63집, 4집? 60집이 좀 더 나아요. 이렇게 진행되면 반면 10집의 백돌 차례가 아니라 반면 13집 정도의 백돌 차례가 되니까 이 진행은 확실히 흙이 우세한 진행이 되겠죠. 네. 자, 지금 박정원 선수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으로 뛰어든 건가요? 네, 지금 이런 자리는 3-3을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꼭 수가 난다는 뜻이 아니라 수가 날지 안 날지를 보면서 최대한 뒷맛을 노려가는 게 중요해요. 집을 내주더라도 좀 3-3 들어가서 뒷맛을 노리는 게 중요하고요. 응수타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응수를 타진하면서 뒷맛을 노리는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지금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찔러가니까. 지금 이 자리 찔러갔고요. 네. 여기 왜 찔렀냐면 그냥 받아달라는 뜻이었어요. 네, 받아주면은 교환이 선수가 됐죠. 네. 그럼 제가 앞서 이어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쌍립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흙이 막을 수밖에 없죠. 네. 이곳에 찔러져 있는 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흙집이 5집 정도는 차이가 나요. 박정원 선수 생각은 이 자리를 찔러서 받아달라. 받아주면 내가 이렇게 최대한 끝내기를 하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네. 양딩신 선수는 무슨 소리냐. 이거를 받아줄 순 없다. 지금 여길 찔렀거든요. 여기 찌른 수는 이렇게 되고요. 자,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두고 찌르고 단수 치고 네. 젖혀서 뒷맛을 노려간다면 끊는 형태가 돼요. 부분적으로만 볼게요. 부분적으로 보면 여길 두고요. 단수 치고 나가는 게 뭐 축으로 잡히잖아요. 네. 이거는 수가 안 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형태에서요. 지금 이 형태에서 여기를 백이 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곳에 어떤 뒷맛이 있느냐 없느냐. 네, 또 3-3의 침입한 수와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죠. 자, 이곳이 굉장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는 5대5의 상황이고요. 네. 이곳에서 잘 처리되는 선수가 우세를 잡게 됩니다. 박정환 구단이 하변에서 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우세가 갈라지겠네요. 네. 자, 이제 보여주셨던 변화도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두고 있는 수는 집으로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가 아마 다 교환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의 뒷맛을 노려갈 겁니다. 일단 젖혀갔고요. 여기까진 예상이 됐는데요. 네. 박정원 선수, 양딩신 선수 초반에는 굉장히 좀 잔잔하게 개가바둑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았는데 중반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전투를 보여주면서
지금 장면은 이곳에서 수가 나느냐. 오. 그게 승부인 상황이 되었고 네. 지금 이 자리를 붙여갔습니다. 자, 이 수가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 수인데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붙인 수의 의미는요. 자, 일단 보여드리면 이 자리를 흙이 막아갔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따내죠. 네. 그때 찌르고 나옵니다.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네. 여길 끊어요. 아, 지금 찔러놓은 흙돌이 없는 상태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자리가 없고요. 이렇게 끊게 되면 아래쪽 흙 4점이 단수가 됐고요. 여기 2점 잡히는 게 성립이 되죠. 네. 그래서 흙도 이 자리를 보강한 겁니다. 지금. 여기를 막으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진행으로 수가 되기 때문에 양딩신 선수도 그 뒷맛을 없앤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백이 그냥 이렇게 막는다면 흙이 여기를 막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막는 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앞서 제가 여기 미는 수가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수가 있어요. 이어야 되는데요. 네, 이 자리 이어야겠죠. 네. 당장 끊는 건 흙도 2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형태에서 이 자리 두는 게 여기 뻗는 수가 있어서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 뻗는 것과 여기 끊는 것 완벽한 맛보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딱 걸렸네요. 네, 그렇다면 자, 이 자리를 두어서 흙이 막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백이 그냥 여기를 틀어 막아갔을 때 네. 이 자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밀어서 이 자리를 밀어가서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원 선수 뭔가 다른 뒷맛을 노릴 수도 있지만 그냥 틀어 막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자, 막아갑니다. 네, 막아갔고요. 지금 단순하게 본다면 당연히 이 자리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된다면 글쎄요. 이곳에 한 점 역시. 따냈죠.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양딩신 선수도 그냥 막아가는 것은 수가 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박정원 선수 노림이 대단하네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3-3에서의 수는 더 안 날까요? 네, 지금 박정원 선수가 찌르고요. 받을 때 여기서 글쎄요, 이 자리를 밀고 들어갑니까? 이후의 수순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자리 밀고 들어간다면 문제는 여기만 받아주면 또 여길 끊어요. 네. 그러면 따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자리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 점을 잡으면서 이거는 수가 났습니다. 앞서 흙집이 예순집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많이 깨졌죠. 이건 100집도 늘어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막았을 때 흙이 이 자리 끊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 있는다면 네. 따내서요. 전체가 차단이 됐죠. 일단 차단이 됐고 이 안에서 과연 수가 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이 자리를 막아도 받게 되면 이거 수가 안 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서 막 끊어갑니까? 박정원 선수.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네, 수인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수인데 또 좋은 수가 나왔어요. 박정원 선수 대단하네요. 네. 지금 제가 그냥 여길 두면은 단수 쳐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길 끊어서 이쪽을 받아달라. 그러면 단수 치는 게 완벽하게 선수로 듣죠. 네. 이거는 박정원 선수 의도대로 된 거고요. 지금 양딩신 선수가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여기 두는 건 잘 안 돼요. 따내고 단수 치고 따내게 되면
안에서 수가 나진 않습니다. 전체가 차단이 되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박정환 선수가 보는 거는 여기를 빠지겠다는 뜻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뻗으면 밀어서 받을 수는 없다. 네. 밀어서 받으면 여기 교환을 하고요. 지금은 나가서 이 흑돌 2점이 곤란하게 되죠. 살릴 수가 그렇다면 없네요. 네, 이 자리에서 여기를 나갔을 때 밀지 못하고 뒤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큰 수가 나는 건 아니에요. 네. 큰 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이으면 지금 여기 단수 치는 것과 이 자리 단수 치는 것 맛보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형태에서 최대한 흙의 집을 지우는 굉장히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자, 나갑니다. 네, 나갔고요. 지금 다른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물러났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는 게 지금 박정환 선수가 양쪽을 맛보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 일단 집을 잘 깼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려워요. 네.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박정환 선수는 수를 정확하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양단수가 보이면 그 약점을 좀 지키는 것에 수읽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끊어서 역습을 하네요. 네. 자, 딴에서 받았어요. 네. 딴에서 받았으면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갈 수도 있고요. 역시 여기까지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물론 다시 한번 집을 세워 봐야겠지만 확실히 백이 잘 됐습니다. 또 백이 우변의 한 점을 잡아 놓으면 차단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또 받아줘야 되네요. 그렇죠. 흙은 여기 넘어가야 돼요. 지금 네. 한 칸 띄어서 이 흙도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후수로 그럼 이득을 본 거네요. 네, 이제 백 입장에선 선수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네. 자, 지금 형세는 어떤가요? 네, 지금 한번 세워 볼까요? 네. 근데 다른 데는 비슷해요. 이제 뭐 백집이 변한 건 없고요. 지금 흙집만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마 이렇게 찌르고 따내고 단수 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보고 흙집 몇 집이 났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밀고 뒤에서 단수 치는 게 선수로 들어요. 이것도 백의 기분 좋은 부분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딱 61집이 났네요. 자, 제가 처음에 60집 나면은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흙집은 61집이 났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난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자, 앞선 상황에서는 이 자리를 이제 백이 선수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당하고요. 백이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두는 걸로 계산을 했었어요. 이 자리를 다 이제 가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봤는데요. 네. 지금 상황은 이 아래쪽이 밀고요. 단수 치는 게 선수로 듣고 있고 여기 패를 지금 따냈잖아요. 네. 이곳이 백이 만약 먼저 이 자리를 잇게 된다면 흙은 이 자리를 이을 거니까요. 잇게 된다면 자, 백집이 늘어난 게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집이 늘어났습니다. 백집은요. 그러니까 흙집은 뭐 줄어든 게 없지만 이 수를 내는 과정에서 백집이 일곱 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으면. 그리고 지금 잊지 않고 끝내기를 어딘가 한 다음에 뭐 이런 자리 끝내기를 하고요. 네. 막아간다면 이 패는 지금 백이 나중에 이렇게 이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
팩감이 많거든요. 아, 네, 지금 팩감은 100이 월등히 많습니다. 네. 이게 다 팩감이죠. 그래서 지금은 손을 뺄 것 같거든요. 박정원 선수가요. 네. 이 자리를 이어두는 게 아니라 끝내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100의 우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숫은 해설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부분 해설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판에서의 마지막 수수는 잡아두었는데요. 네. 흙이 좀 더 크게 잡을 수는 없었을까요? 네, 물론 이렇게 크게 둬서 이게 다 집이 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네. 역시 이곳의 뒷맛이 좀 나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두면은 100이 이런 자리가 일단 절대 선수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 뒷맛을 노려가는 데 있어서 조금 뒷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받아둔 거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승부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집을 일단 처음에 기억하시길 예순집이 나면 이 바둑은 굉장히 팽팽한 승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그냥 다 집으로 굳어지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있고 굳어지면 예순집이 조금 더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뒷맛을 노려가면서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장면인데요. 네. 자, 그 첫 번째 시작 이 자리였고요. 이 형태를 그냥 일반적으로 막아간다면 호구 쳐서 단수 치는 것은 알기 쉽게 패가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찌르고 받을 때 이쪽을 끊어가는 뒷맛이 좀 나빠집니다. 오. 네, 이곳의 뒷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 네. 이제 가끔 프로 바둑을 보시다 보면 상대가 3-3을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형태가 여기를 막고 이제 패 형태가 되는 게 싫을 때, 네. 그리고 이 한 점을 그냥 이제 수를 내주지 않고 잡으려고 할 때 많이 두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길 두니까 백도 날일자 뒀고요. 네. 그러니까 밀어갔어요. 하나 젖혀 놓고요. 네, 젖혀서 이런 수순도 다 의미가 있는 수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지금 이곳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이런 자리를 뻗고요. 네. 막아서 다 잡으러 와야 되는데 젖혀서 뭔가 건너가서 뒷맛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도 아래쪽으로 그냥 받아둔 거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하나 막고 흙도 잡으러 갑니다. 네, 지금 뭐 여기를 밀었는데 이어서까지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흙이 먼저 젖히게 되니까 뭐 사는 공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모양에서 그냥 나와서 끊는 것도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지금은 이쪽을 끊어 잡아요. 이쪽을 끊어 잡고 뭐 또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돌려치는 것도 궁도가 안 나올까요? 네, 돌려치는 것도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맛이 나쁘네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네요. 지금 여기를 찌르면요. 흙의 생각은 이 두 점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나가면요? 네, 나갈 때 이렇게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이렇게 잡으러 가서 여기를 막으면은 그때는 두 점을 살리고요. 네. 반대로 이곳을 따낸다면 여전히 이 자리를 두게 되면 두 점은 물론 따내서 한 집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아래쪽에선 집이 안 나죠. 네. 그렇다면 이곳에서 집을 내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흙이 버텨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도 지금 잘 둬야 되는 게 섣불리 수를 내려갔다가 좀 수가 나지 않는다면 집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을 보류한 채 박정원 선수의 선택이 참 재밌었어요. 여기서 이 자리를 찔러간 겁니다. 이 수의 의미는요. 이 자리를 잇고 한 칸 띄어서 그냥 집이 되는 것은 흙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게 이 수는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두면 네. 이어주면 이렇게 둬서 흙집이 많이 깨졌죠. 네. 막아둬야 되는데요. 네, 이 교환 자체로 많이 깨진 겁니다. 이렇게 흙집이 났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요. 그런데 여기를 찔러 갔을 때 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네, 이 자리 찌르더라도 이어서. 네.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는 이 정도로는 만족을 못 하겠다. 상대가
건너가게 되는 것은 만족을 못해서 조금 더 득을 보자는 의미로 찔러갔고요. 반대로 양딩신 선수는 이 자리 받으면 여기 당하고 당해서 이제 이거는 뭐 상대 의도에 딱 걸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최강의 응수를 합니다. 여기를 찔렀을 때요. 네. 최강의 응수를 하니까 이 자리 하나 뻗고 여기 나오고요. 이제 찌르는 것까지 교환한 다음에 자 여기 하나 젖히고 이 모양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만약에 수가 안 나면 이거는 65집 이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네. 자, 이 형태에서가 박정환 선수가 보여준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아, 여기를 붙여가는 거 정말 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간 의미가요. 그러니까 일감으로 본다면 그냥 막는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쪽을 나옵니다. 그러면 돌파해야 되는데 끊어가서 딱 걸렸네요. 양쪽이 딱 걸렸죠. 네. 이거 잡히니까요. 자, 이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여기를 뒀을 때 여기서 위로 막아가게 되면 어떡하나요? 위로 막아가게 된다면 역시 이곳을 돌파를 해요. 어, 그렇다면 이렇게 끊는 게 안 되죠. 네.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끊어가서요. 일맥상통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안 된다면 이어서 물러나야 되는데 여기 두면 또 많이 깨지죠. 막아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뭐 여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음, 지금 집이 많이 깨집니다. 이렇게 네. 하고 단수를 치게 되면 이 자체로 많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양딩신 선수가 선택한 응수는 이 모양에서 젖히는 것도 안 됐고 네. 막는 것도 안 되니까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이 자리를 두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걸 딱 틀어 막았을 때가 또 재밌었어요. 막았을 때 여기를 막는 게 가능하다면 이걸 두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를 선수합니다. 그러면 여기 뻗으면 이 전체 흑돌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 모양이 수가 안 날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밀게 되면요. 여기가 선수가 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기묘했어요. 이어서 수가 났죠. 네. 이거는 이제 있더라도 끊게 돼서 완벽하게 수가 났습니다. 여기서 흑이 딴에서 받는다면 넘어가서요. 지금 저희가 이교환이 하나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하나 좀 누락을 했네요. 네. 여기가 두 수여서 팩감으로 사용했었죠. 네, 수가 나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수가 나니까 이 모양에서 막았을 때 이제 막질 못한 겁니다. 네. 막으면 밀어가서 수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곳을 따내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받았는데 받으니까 여기서 또 박정환 선수 묘수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처리가 되면요. 자, 한번 제가 빠르게 집을 보면 60집이 넘습니다, 이거는. 오. 네, 흑집이 60집이 넘어요. 그러면은 100이 크게 얻은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형태에서 여기를 하나 찌르고요. 받을 때 끊어간 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때는 여기를 딱 나와서 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 여기를 이렇게 막아도 또 이쪽의 뒷맛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하는 것 자체로 또 당하는 거라서 네. 이 모양에서 여기를 단수 치지 못하고 이쪽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네. 여기서 또 나간 것이 이 형태의 참 완결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걸 두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 이 한 점이 잡히니까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 자리를 이어갑니다. 네. 입고 나서는 또 안 때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실전에 따냈는데 이 형태에서 집으로만 본다면 여기를 막아서 흑집을 최대한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은 한 점을 먹어요. 네, 그렇다면 나가야 될 텐데요. 나가야 되는데 이곳을 나가고요. 네. 그러면 받아야죠. 네. 그때 여기를 나가고 연결을 하려면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일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나가고요.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네. 이곳을 한 점 따낸 다음에 끊는 수가 생기죠. 연결이 안 네, 되나요? 전체 흑 대마가 다 차단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수순이 많은데요. 네. 지금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집만 보자면 이 모양에서 막아가야 되는데 지금 막으면은 단수 쳤을 때 이곳에 사활이 걸리니까 따내서 이쪽을 단수를 당하더라도 한 칸 뛰어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지만 네. 여길 두고요.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찌르고 여기 교환을 하나 해놨고요. 네, 이 자리를 따내면서 네. 여기 단수 쳤죠. 네. 결국은. 그 다음에 따내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곳을 앞서도 세어봤지만 60집 네. 정도 나요. 그런데 앞서 이곳 100집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이 보강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만 있는다면 한 수도 보강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밀고 팩감이 단수 치는 게 남아있고요. 네, 다 선수로 듣는 또 팩감이자 끝내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 100이 아주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둔 상황입니다. 오. 뭐 이걸 통해서 승부를 완전히 끝냈다. 여기서 뭐 양댕신 선수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박정원 선수가 정확한 수익기를 통해서 작은 성과지만 분명히 판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둔 상황입니다. 네. 미세하지만 박정환 구단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갑니다. 이후의 수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베개 끝내기를 한번 감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손 뺐죠. 지금 둔수는요 2패를 계속 버티겠다는 거예요. 흑도 따냈고요. 2패를 버텨가는 게 박정원 선수가 이 바둑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법으로 보이고요. 네. 박정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초, 중, 종반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냐? 네. 어딜 것 같으세요? 끝내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그 말을 듣고. 네, 박정원 선수가 뭐 예를 들면 박여운 선수, 네. 또 나연 선수, 이동훈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는 소신산 또 뭐 정확한 최강의 끝내기 뭐 이런 수식어를 많이 붙여주잖아요. 네. 근데 박정원 선수에게는 물론 모든 것이 강하다는 무결점 바둑이라는 이 가장 좋은 수식어를 붙여줬습니다만 네. 이 종반에 대한 수식어는 따로 없었어요. 박정원 선수에게. 그런데 박정원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세 군데 중에서는 종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반전이 가장 자신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정원 선수가 종반이 강하려면 당연히 형세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요. 네. 박정원 선수는 자신이 입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종반전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종반전은 박정원 선수가 확실히 좀 마무리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조금 우세를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의외였는데 다른 기사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박정원 선수는 종반이 제일 강한 게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정원 선수를 잘 아는 선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바둑이 워낙 강하니까 초중반이 좀 더 강하다고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종반전도 박정원 선수는 정말 강합니다. 나무랄 데가 없네요. 네. 자, 지금 양딩신 선수가 패를 따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2패를 박정원 선수가 여기 패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텨간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양딩신 선수가 2패를 이기기보다는 뭔가 끝내기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아요. 네. 자, 박정원 선수가 지금 패감을 쓸 차례죠. 네, 역시 그 자리 밀어갔고요. 너무 기분 좋은 패감이에요. 손해 패감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끝내기를 하면서 지금 패감을 쓰는 거니까 네. 오늘은 패가 많이 나왔네요. 이 패감 쓰는 방법 잘 좀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냥 팩감을 한번 세어볼까요? 이 아래쪽이 백이 한 팩감, 두 팩감이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팩감이라면 여기가 또 팩감이 있네요. 이 자리를 밀고 먹여치는 게 다 팩감이라서 일단 백은 네 팩감. 이곳을 제외하더라도 네 팩감이 나오고 있고 흑은 한 팩감. 그 다음에 팩감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팩감을 쓴 건데요. 그 자리도 팩감이 되나요? 네, 이 자리는 손을 뺀다면 여길 둬서 백대마 전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양딩신 선수가 팩감이 되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건 좀 날카로웠습니다. 이 자리는요, 사실 백이 먼저 여기를 끊어서 네. 흑이 따내게 만들어 두는 게 좀 더 좋았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아팠네요. 네. 이교환 당한 거는. 양딩신 선수가 날카롭게 일단은 팩감을 쓰면서 또 집으로도 약간 이득을 봤고요. 하지만 2패만 백이 이긴다면, 그러니까 백이 여길 둬서 2패를 이기는 상황이 된다면 이 바둑은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승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비슷한데요. 지금 여기가 7집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맨 처음에 형세 판단을 해드렸을 때 이제 흑집은 비슷하게 났고 네. 백집은 그 과정에서 2패만 이긴다면 7집이 늘어났습니다. 뭐 그렇다면 백이 조금이라도 남기는 바둑이 되죠. 네. 처음에는 13집 정도를 예상을 하셨었는데 7집 이득을 보게 된다면 딱 6집 차이네요. 네, 일단 13집이 나면 좀 백이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한 10집 정도로, 반면 10집 정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그냥 무난하게 뒀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득을 본다면, 반면 10집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2패를 지금 이긴다면 뭐 덤에 걸리는 상황이 되겠죠. 네. 자, 계속해서 팩감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팩감은 백이 많아요. 지금 따냈죠. 이제 따낸 수는 그냥 끝내기를 한 겁니다. 이게 팩감은 아니잖아요. 네. 네, 여기 따내서 그냥 끝내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궁금하네요. 이 자리를 잇고 여기 6집짜리 끝내기가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둘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둬서 이렇게 하고도 내가 패를 이긴다 생각을 할지. 근데 지금은 여기 패감이 또 있네요. 백이. 버틸 것 같아요. 여기 둬서 버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걸 버텨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버티지 않고 쉽게 두다간 이 바둑이 미세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팩감도 계속해서 양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백은 버티는 게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팩감이 많으니까. 네. 자, 여전히 백에 남은 팩감은 이곳에 한 팩감, 또 이곳에 두 팩감이 나오니까 총 세 팩감이 있고요. 중앙에 단수 치는 팩감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곳이요? 네. 네, 이것도 팩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약간 자충이긴 해서 좀 꺼려지기는 하는데 뭐 이 팩감이 뭐 중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쓸 겁니다. 이건 자충도 아니네요. 제가 지금 약간 착각을 했는데 이건 당연한 절대 팩감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모양이 되면은 여기가 약간 자충의 형태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뭐 자충이 될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자, 이 팩감을 썼죠. 자, 이거 막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막으면요. 이제 흑에 남은 팩감은 먹여치는 거. 네. 한 팩감이 나오고요. 두 팩감. 그 다음에 팩감은 없네요. 자, 그런데 백의 팩감은 한 팩감, 두 팩감.
세 팩감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요. 여기가 좀 팩감으로 들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 패를 안 받았습니다. 박정원 선수가 여기 흑이 끝내게 하자고 팩감을 썼는데 네. 이 자리를 안 받았고요. 이러면은 거의 바둑이 이제 변화가 없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는 자리가 되고 제가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흑이 사석이 2개가 많고요. 자, 이 아래쪽 전체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사석 2개까지 쉬운 8집이고요. 60, 62, 64, 66, 68, 70집이 납니다. 흑집이 70집이고요. 자, 100집은 자, 이거 좌변 쪽부터 세보겠습니다. 쉬운 1집, 이 전체 잡은 것이 쉬운 1, 쉬운 2, 쉬운 4, 쉬운 6, 쉬운 8, 60, 63, 63대 70집이었죠. 네. 지금 반면 7집이죠. 7집인데 네. 지금 이 자리를 딱 뻗으면요. 여길 뻗으면은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단수를 치면은 6집이 되고요. 여기서 100이 먼저 끝내기를 하니까 반면 6집에 100이 먼저 하는 상황. 마지막 끝내기를 흑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그럼 반집을 남기나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했네요. 네, 역시 이곳에서 박정원 선수가 패를 계속해서 해소하지 않고 끝내기를 한 게 정확했고요. 네. 버텨가면서 끝내기를 한 것이 반집에서 한 집 반인가요? 네, 지금 반집으로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하지만 양딩신 선수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실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변화가 끝났을 때 지금 박정원 선수가 반집 이기는 바둑이 확정적이었나요? 끝내기 다 뒀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막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끝내기는 흑이 차지하네요. 네. 박정원 선수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수를 뒀습니다. 여길 뒀어요. 네. 그냥 이어도 반집 이긴 바둑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 패까지 버티나요? 지금 박정원 선수가 지금 사석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흑이 2개가 많다고 했지만 이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패가 많았고 사석도 많아서 이 정확하게 개가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패감은 내가 많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박정원 선수가 반집 이길 바둑을 한 집 반 이기기 위해서 이 패까지 버티고 있고요. 사실 만약에 이 패를 버티다가 만약에 패감이 없어서 뒤로 물러난다면 네. 이건 오히려 반집을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패감이죠. 여기가 패감인 이유는 이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어서 받으면 나중에 또 보강을 하나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100이 있고요. 마지막 남은 한 집짜리를 흑이 있고 이 반패마저 흑이 있게 된다면 반면 7집이 됩니다. 100이 한 집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겠죠. 박정원 선수가 이렇게 뒀다는 것은 패감 계산을 하고 들어간 걸까요? 그렇죠. 패감을 확실하게 계산을 했고요. 네. 자, 지금 보더라도 패감이 흑이 없죠. 근데 하나 차이 같아요. 흑의 패감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백도 패감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럼 한 개 차이입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흑이 찝어도 패감은 됩니다만 다시 백의 패감이 나오니까 네. 흑이 패감을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박정원 선수 마지막까지 패를 버텨가면서 예를 들면 흑이 있고 백이 받는다면 이 한 집을 그냥 선수로 득을 본 거니까 네. 박정원 선수가 한 집 반을 이기는 바둑이 됩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했네요.
마지막 하나 남은 팩감을 사용했고요. 네. 판을 둘러보더라도 흑의 팩감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가면서 한 집 반을 남깁니다. 네, 2패까지 이겨가면서 한 집 반을 이기는 상황이 됐죠. 네. 자, 이제 끝내기가 완벽히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네, 공배만 남아있는 남았죠. 네. 양딩신 선수도 참 박정환 선수를 맞아서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이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승리는 박정환 선수가 가져왔고요. 네. 자, 공백까지 다 메워지면서 박정환 구단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101집 반을 남깁니다. 네, 2대국을 승리하면서 결국엔 박정환 구단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결승 진출에 성공, 2대국은 8강전이었지만 네. 결승 진출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또 초대 우승까지 차지를 했죠. 오늘 대국은 양딩신 선수를 맞아서 박정환 선수가 초반부터 또 중반부터 굉장히 좋은 전투력을 보여줬고요. 끈끈하게 양딩신 선수가 버텨왔지만 마지막 장면, 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상대의 뒷맛을 정확하게 노려가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국수들의 고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대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명공 리플레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